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제 옆에 보이는 차는 현대차의 산타페입니다. 이 산타페는 2000년 처음 출시가 됐죠. 그러고 나서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이번 모델이 5세대 모델입니다. 국민 중형 SUV라는 호칭을 갖고 있죠. 최근에는 기아 소렌토에 밀려서 조금 고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5세대 모델이 새로 나오면서, 이게 7월에 출시됐죠. 새로 나오면서 모양을 확 바꿨습니다. 마음을 딱 먹고 새로운 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완전히 다른 디자인의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 달에 8,000대가량 팔리고 있고요. 8,000대면 정말 많이 팔리죠. 10,000대 하면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8,000대 정도로 해도 정말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이 차의 외관을 좀 살펴보고요. 저희들은 오늘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행 성능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5천만 원씩 주고 구매할 만한 정말 그런 차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타페가 이미 이제 도로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간혹 도로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시 이후에 이런 반응, 그리고 계약 비율, 주행 성능 이런 거 위주로 좀 알아보고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전장이 4830, 전폭이 1900, 그리고 전고가 1720, 휠베이스는 2815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3에서 5cm 정도 좀 커졌고요. 눈으로 딱 봐도 와, 커졌구나, 와, 크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딱 앉으면 차 자체가 정말 크고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 외관을 좀 살펴볼까요? 제가 좀 라이트를 한번 좀 켜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H 형태로 이렇게 라이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일자 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미있는 게, 그릴이 평상시에 막혀 있다가 엔진을 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으로 열려서 엔진과 라디에이터를 식히죠. 아마 현대차에서 박스카 형식으로 굉장히 각지게 나왔죠, 이번 산타페가.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 차의 경쟁 모델들이 최근에 연비들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이 연비를 좋게 뽑아야 되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림에 따라서 이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그랜저 캘리그라피와 유사한 그런 삼각형 패턴의 그런 그릴인데요. 중하위 트림은 또 사각형 패턴으로 이게 이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패턴을 보면 이 차 트림을 좀 알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큰 디자인 틀이 기존 현대차의 그 갤로퍼, 그리고 테라칸이라는 옛날 차가 있었죠. 각지고 큰 차, 그거와 오마주한 좀 닮은 이런 느낌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램프가 멀리서도 산타페구나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게, 네, 이렇게 현대 로고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로고의 형태나 이런 일자 램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현대차가 유연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보는 것도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측면 한번 보실까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느낌도 나죠. 뒤에서 이렇게 과거에 좀 이렇게 내려가고 좀 부드러운 이런 디자인도 있었는데, 이거는 딱 끝까지 와서 여기서 또 딱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의 직각 형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족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이 사실 랜드로버나 디스커버리 이런 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쪽 2열과 3열의 이런 층고였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나중에 이 차의 트렁크를 열어서 실내 층고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에서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건 이 타이어입니다.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하면서 이 타이어를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21인치 타이어를 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는 245R21 21인치 타이어가 끼어 있고요. 휠의 디자인도 뭐랄까 좀 더 꽃무늬 스타일이고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의 색깔은 카키색인데
새로 나온 색이죠. 마치 국방색의 군인들이 차는 그런 차의 느낌인데요. 카키색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측면에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이 차를 만들면서 레저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이 루프에 지붕에 짐을 실을 수 있고 또 올라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걸 이렇게 누르면 폰을 낄 수 있는 손잡이 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네, 이런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히든 타입 어시스트입니다. 이 히든 타입 어시스트인데 네, 이런 기능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디자인도 최근에 레저용 SUV에서 좀 채용했던 그런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디자인 포인트로 예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테일램프 역시 이렇게 H 형상으로 전면부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게 산타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죠. 뒤에서 봐도 저 차 산타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아래로 여기 방향지시등이 있는데 한간에서 이 방향지시등이 좀 너무 낮지 않냐. 과거에는 이 정도 수준이나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잘 보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향지시등이 측면에는 전혀 없고요. 여기도 없고 이 아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냐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왜 방향지시등이 저기로 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법상 이 트렁크를 네, 이렇게 열었을 때도 이 방향지시등이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지시등을 트렁크에 위치하게는 못 넣겠죠. 그러면 들어갈 때는 이 측면인데 이 측면이 아니라 아래를 선택을 했다. 현대차 디자이너들이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좀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과연 저게 너무 불편한 건지 그럼 뭐 페리 때 조금 옮기든지 하겠죠. 근데 저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의 또 대단한 장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2열과 3열을 폴딩하고 이 트렁크의 용량입니다. 이 트렁크의 용량이 725리터인데요. 기본 용량이. 거기에 지금 이 3열을 접었습니다. 3열을 접은 상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2열까지 접으면 제가 2열을 좀 잠깐 접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2열과 3열을 다 접었는데요. 이게 사실 차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에서 과연 앉을 수 있냐입니다. 이 기존의 차들이 앉을 수가 없어서 그 SUV들이 그래서 이 차박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제가 지금 앉아보니까 네,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저 여기는 좀 제가 앉았을 때 천장이 닿고요. 여기 썬루프 자리가 좀 천장이 올라가 있는 네, 이로 옮겨 앉으면은 네, 이렇게 머리가 닿긴 하지만 앉을 수는 있는 네, 이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얇은 매트리스를 하나 깔면 네,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네, 충분히 차박하고 남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성인 2명 정도는 뭐 충분히 누워서 차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앉아서 뭐 비 오는 날 이렇게 트렁크 열어놓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공간이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20V 전원을 꽂을 수 있는 네, 이런 소켓이 여기 하나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스마트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또 송풍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네, 이렇게 별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네, 에어컨이 또 있고요. 이쪽에는 네, 뭐 시가잭 꽂을 수 있는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3열도 이제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차박할 수도 있고 차박할 때 이런 것들이 유용하겠죠. 네, 트렁크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내는 전체적으로 수평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풍구나 이런 것들이 수평으로 쫙 이렇게
그래서 좀 실내가 넓어 보이면서도 세련되고 아기자기함보다는 강인하면서 한편으로 우아한 느낌도 좀 있고요. 이런 색상들이 잘 어울리는 차색과 차의 이미지와 이런 디자인입니다. 송풍구도 일렬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조수석, 여기까지는 운전석,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 또 요즘 현대차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게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이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하나의 큰 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마치 합쳐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현대차에서 저는 이 다음 세대쯤 되면 이게 아마 통으로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마음껏 디자인하고 유려하게 예쁘게 이렇게 꾸밀 수 있겠죠. 이런 아주 마음에 들고요. 디스플레이 창이 국산차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 기능들, 음성 메모, 시트, 빌트인 설정에 또 들어가 보시면 어마어마한 내비게이션, 차량 이런 설정들이 또 이 안에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날씨, 캘린더, 스포츠까지 이렇게 싹 다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자주 쓰는 버튼들을 한 8개 이렇게 배치했고요. 좌측으로는 오디오, 볼륨하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라디오 선곡하고 이런 채널 바꾸고 하는 그런 작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렇게 공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이 옆에 다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는데 스포츠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에코, 노말 이렇게 기본 디폴트는 노말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를 선택을 하면 시트가 좌우로 이렇게 몸을 꽉 잡아주면서 나 달릴 준비 됐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자국들이 지금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손자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비상 버튼 옆에도 손자국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자국들이.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거는 좀 사실은 이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산타페가 이번에 5세대로 나오면서 또 좋은 게 이 바로 이 휴대폰 충전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무선 충전기가 거의 모든 차가 하나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패밀리 중형 SUV다 보니까 가족과 여럿이 여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조수석에 탄 사람과 2대 핸드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을 시작을 하죠. 근데 또 좋은 점은 여기를 고무판을 대놔 가지고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충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2개, 큰 컵도 넣고 작은 컵도 넣을 수 있게 여기 또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 뒤로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깊은 콘솔 박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 깊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속 안에 또 귀중품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 이걸 딱 놓으면 이 위에 또 이런 이거 또 이중으로 넣을 수 있고 깊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닫고 또 히든 수납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수석에 타신 분이 카드, 지갑, 휴대폰, 작은 파우치 이런 걸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히든 공간이 있고요. 딱 닫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공간이 전혀 없어 보이죠. 이 송풍구의 디자인 포인트는 앞에 우리가 라이트, 램프에 보셨던 그 현대 H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와 굉장히 통일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대시보드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그렇게 넓진 않은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열도 독립 시트거든요. 2열도 독립 시트인데 1열 시트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시트가 아주 독립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칭찬해 줄 만한 게 이 시트나 이런 소재들을 재활용 소재들을 썼다고 합니다. 이 특히 시트는
이렇게 보시기에는 천연 가죽 같은데 이게 다 인조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촉감은 천연 가죽의 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을 최근에는 정말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게 인조인지 천연인지 말해주기 전에는 좀 잘 모를 이런 정도로 아주 가죽 촉감이 좋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차가 또 디테일하게 시트에도 이렇게 H자로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썬루프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아무래도 이게 3열 SUV다 보니까 2열이나 3열에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방감을 좀 살리려고 썬루프를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2열을 좀 살펴볼까요? 2열을 보시면 2열은 독립 시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수석 쪽과 이 운전석 쪽이 완전 독립이 돼서 시트가 서로 편안하게 각자 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터널이 있어서 3열로 넘어갈 때 이 터널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서 완전히 독립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좀 편하고요. 충분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디테일하게 이런 데도 H자 공조가 또 옆에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봉지거리를 이렇게 2개를 해놓고, 여기도 또 H 디자인 또 돼 있습니다. 컵홀더 2개짜리 컵홀더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온열 버튼이 또 여기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커튼, 이게 햇빛을 가리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커튼들이 이제 최고급 차에만 있었고 어느 정도 대중 브랜드나 이런 차에는 이게 없었죠. 쪽 창까지 다 가리게 이렇게 크게 나왔네요. 이게 네모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히 빈틈없이 가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터널도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요. 이쪽과 이쪽 좌석 간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앞자리에 센터 콘솔인데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걸 열어서 지갑이나 이런 걸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게 이 안에 있는 수납 공간을 이렇게 뺄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네요. 아주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그런 노력, 이런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측면에 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충전하는 기능이 또 별도로 있고요. 이 정도면은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2열의 편안함입니다. 달리면서 또 주행 느낌도 좀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타는 모델이 2.5 터보 가솔린 모델인데요. 국내는 현재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향후에 2.5 터보가 아니라 그냥 가솔린 모델하고 1.6 터보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그런 가능성도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한 달에 한 8,000대 정도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8,000대 중에 75%가 하이브리드 모델,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정말 높죠. 지금 타는 차는 최고 출력이 281마력이고요. 토크가 43입니다. 일단 출력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50마력만 넘어가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차라도 어느 정도 출력이나 이런 힘에, 더구나 가솔린 차인데도 토크가 40이 넘으면 주행하는 데는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스포츠 주행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250마력이 일단 넘어가면 스포츠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준을 저는 250마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좀 한 가지 놀랍고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비입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가 9.5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계기판에 찍힌 연비는 8.7입니다. 실연비가 8.7이니까 엄청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보통 13, 12, 많이 나오면 15까지 나오는 이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10 이하로 내려가는 차들은 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정세나 이런
유가 이런 것도 불규칙하고 들쑥날쑥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 차를 만들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1860km 정도 되고요. 일반 가솔린 모델은 1790km 정도 됩니다. 공차 중량이.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차를 만들면서 더군다나 박스카를 만들면서 공기저항이 세면은 연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연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공기에 들어오는 그릴도 순식간에 차단했다가 또 열었다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현대차가 집어넣었다.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10이 넘지 못하는 건 좀 아쉽다. 근데 이런 워낙 큰 차가 연비가 뭐 크니까 또 일견 용서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랑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디자인도 많이 흡사하고 그 차박할 때 그런 느낌도 저는 흡사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뭐 테라칸이나 갤로퍼나 현대차 고유의 박스카드 SUV인데 박스카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었죠. 물론 있었지만 최근에는 디스커버리나 랜드로버가 이제 그런 디자인이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한편은 대견하면서 한편은 조금 아쉽다. 좀 더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뭐 정말로 연비가 난 정말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또 사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연비가 한 15 정도 되니까요. 이런 큰 차가 15면 정말 연비 대단한 거죠. 현대차가 산타페를 지금 이제 북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죠. 생산은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하고요. 4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여기 국내 2가지 트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5 그냥 가솔린 모델, 그리고 1.6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해서 기존의 모델과 4가지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아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가솔린 터보가 아닌 그 모델도 국내에 들여올 확률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에는 당초에는 이 계약자들이 6대4로 하이브리드 6, 일반 가솔린 4 이 정도의 비율로 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75%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주문을 하면 뭐 10달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최근의 근황은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여튼 대기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지금 뭐 이틀, 3일째 타고 있는데요. 고속주행에서도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가 터보인데 더군다나 앵하는 이런 소리도 많이 안 들리고요. 일단 실내 소음은 굉장히 조용하다. 산타페가 이번 모델을 생산하면서 디젤을 단종시켰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도 덕분에 그냥 클리어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솔린 모델답게 굉장히 조용하다. 하나의 또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핸들링이 이 큰 차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마치 세단을 타는 것처럼 핸들링이 굉장히 좋다. 핸들링이 정말 부드러워졌다. 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코너를 돌 때 이 차체의 무게중심이 좀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차가 이제 커지고 박스카 형태의 뭐 지상부도 이렇게 높아졌죠. 그러면서 조금 핸들링, 코너링을 할 때 약간 차가 조금 높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그런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2.5 터보 가솔린 모델은 8단 DCT 변속기랑 연결이 됐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결점의 최고의 변속기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변속기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변속기에 문제가 있다, 뭐 이상이 있다 이런 건 거의 없죠. 현대차 변속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 차도 역시 변속 시점을 뭐 알기 힘들 정도로 변속이 부드럽고요. 변속기는 정말 뛰어나다. 엔진과 동조가 잘 돼서 주행에 아주 문제없이 잘 된다.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은 이런 엔진류의 차들은 특히 뭐 가솔린 차는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3년에 한 10만 킬로 정도까지 일체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뭐 이 차도 지금 보면 거의 뭐 세단을 운전하는지 SUV를 운전하는지 모를 정도로 실내가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신형 산타페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시트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야가 팍 트였습니다. 이 A필러의 두께나 이런 구조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이런 요소가 많이 없고요. 일단 이 차고가 높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차가 차체가 좀 커지고 높아지면서 혹시 초보자나 운전하기에는 조금 차가 큰 느낌이지 않을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또 하나 이 차가 지금 기어가 이쪽 핸들 옆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컬럼식으로 기어가 바뀌면서 그랜저하고 똑같은 위치에 그랜저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기어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죠. 넓게.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창이 커브드로 되면서 운전석으로 5도 10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조작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손을 딱 뻗으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딱 닿는 그 정도의 위치에 딱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티어링 휠도 그랜저 스티어링 휠하고 뭐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뒤에 패들 시프트가 뒤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8단 DCT라고 변속기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또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게 과감하게 넣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엄청나게 뭐 빨리 달리고 막 급하게 뭐 회전하고 뭐 이런 차는 사실 아닙니다. 무게중심도 높고 큰 차고. 그렇지만 또 그런 스포츠 주행의 느낌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장들을 위해서 이런 패들 시프트가 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멋진 그런 요소가 아닐지 싶습니다. 장점만 쭉 말씀드렸는데 정말 산타페가 또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산타페가 초기 품질 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고하자마자 엔진 누유, 썬루프에 물이 새고 그리고 뭐 가속 페달이 안 밟히고 리어 와이프를 장착하지 않고 차를 출고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은 또 큰 이런 오류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거는 리콜 사항도 아니고 품질의 문제도 아니다. 단지 약간의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씩 이상 되는 그런 재산을 돈 주고 사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불신이 쌓이고 신뢰를 잃게 되죠. 그래서 현대차가 얼마나 빨리 그 초기 품질을 잡고 완벽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가 소렌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닐까. 만약에 계속 초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 사람들은 산타페를 또 외면하겠죠. 그게 좀 모처럼 산타페가 인기를 좀 얻을 이런 또 단계에 왔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런 좋은 차를 만들었는데 그런 또 초기 품질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면 보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차가 출시되기 전에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있었죠. 후면부 디자인이 램프 H가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딱 차가 출시된 후에도 후면부에 대한 호불호가 계속 말이 나왔죠. 지금도 뭐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이제 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눈에 익숙해지면서 괜찮다라는 평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초기 품질이 또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얼른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보완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충언이자 지적입니다. 오늘 산타페 5세대
2.5 터보 가솔린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장단점이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크게 제가 꼽고 싶은 장점은 2열과 3열의 그 공간입니다. 이 차가 직접 누워봤는데요. 그 시트를 눕혀가지고 반듯하게 풀 플랫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에어매트나 이런 걸 하나만 깔기만 하면 차박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낚시나 이런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저는 차박을 많이 하거든요. 차에서 뭐 한 3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낚시도 다니고 그럴 때 저는 차박을 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앉아서 잠깐 비 많이 오고 이럴 때 창밖 보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을 낮은 차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타는 차도 2열과 3열을 딱 접으면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데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아쉬운 분한테 이 산타페는 최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디스커버리 같은 차들은 9천, 비싼 차는 뭐 1억 2천까지 가거든요. 그게 딱 이 차의 두 배도 넘죠, 비싼 거는. 그러면은 충분히 그 반 가격에 그 대안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아까 초기 품질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또 하나는 연비입니다. 연비는 제가 지금 계기판상의 연비가 8.7입니다. 서울 시내 많이 돌아다녔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보다는 조금 시내 도심 막히는 길을 좀 많이 다녔던 시승입니다. 이번 시승이. 그래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연비가 아무리 해도 그래도 한 10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연비가. 이 차가 공인연비는 9.7에서 11까지거든요. 사륜도 한 11km 정도 가까이, 10km 하여튼 넘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연비가 좀 하여튼 아쉽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대차에서 걸작 물건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핸들링 좋고 실내 조용하고 2열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정말 많은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트도 좀 오래 운전을 해도 몸이 그렇게 피곤한 느낌이 없습니다. 시트도 잘 만들었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튜닝 값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잘 나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시가 되기 전에 산타페 가격, 예상 가격이 뭐 5천은 될 것이다, 최고 트림이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현대차가 그래도 산타페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았다. 2.5 터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3,500 최고 낮은 트림이, 그리고 최상위 트림이 4,300만 원입니다. 3,500에서 4,300, 그 스펙트럼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옵션 다 넣고 이제 뭐 오디오 다 좋은 오디오 선택하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300 몇십만 원인데 4,300이면 뭐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4천만 원에서 4,700만 원까지, 이것도 5천을 안 넘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4,700 최고 트림이, 그러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5천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가격이 의외로 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괜찮다. 이상으로 현대차 5세대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모델을 한 3일에 걸쳐서 시승을 즐겁게 했는데요. 차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품질 현대차에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타페 즐거운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또 재미있고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차를 가지고 또 시승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